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니즈 프로젝트 파트 2의 4화 리뷰입니다. 이제 방송은 한국에서 1차 라운드가 끝나고 2차 라운드인 팀전을 보여주겠죠. 방송을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가 시그널송일 텐데 この番組は 제가 가치가치, 생각했던 팀의 가치가치. 스타일은 提供 아니에요. でお送りします。もう負けてられないよとだけ 구도 못 가. 舞台を 3인조 4개의 팀으로 무대를 하고요. 2개의 팀씩 1대1 대결을 해서 진 팀에서 아마 최하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僕たち3人とも変声期で変曲は声期とてもその音域が高くて 근데 이건 뭐 그냥 연습할 땐 무조건 나오는 과정이죠. 지금 멤버들이 모두 변성기이기 때문에 높은 음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 라이브 방송할 때도 그 변성기 때 연습생들의 연습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변성기는 그 인간이 2차 성징을 하는 과정에서 성대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이 과정에서 성대가 좀 더 두꺼워지고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통 목소리의 음정이 좀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저음과 고음의 길이는 길어지는 거죠. 근데 변성기 중에 노래를 할 때 높은 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높은 음을 떠나서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유가 우리의 몸은 이제 뇌가 전자신호를 보내서 모든 부위를 이제 컨트롤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성대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에 뭐 한 10년 이상 뇌가 보내는 신호랑 그 성대의 위치가 달라져서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차가 나는 것을 우리의 뇌는 오차가 나네 하고 다시 고치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것보다 성대의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변성기 과정에서는 성대 컨트롤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파악을 하면 변성기 시절에도 노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는 있죠. 보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호흡, 피지컬, 공간. 그리고 이 피지컬 안에 성대가 포함되어 있고 성대 외에 피지컬도 그냥 통합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한 변성기의 과정은 이 성대가 받는 영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대를 제외한 호흡, 공간, 그리고 성대 외의 피지컬은 변성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노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는 사실 보컬 트레이닝 세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보컬 트레이닝을 잘 받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컬 트레이닝의 대부분은 호흡과 공간 그리고 성대 외의 피지컬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성대 피지컬에 대한 보컬 트레이닝 훈련도 초반에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세션에서는 적은 비중이거든요. 이건 변성기랑 상관없이 원래 그냥 발성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받으시던 보컬 트레이닝을 잘 받으시면 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공간 사용 연습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高音をもっとどうすればもっと楽に出せ 지금 본인들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간 사용이 연습이 되고 있네요. 사실 높은 음은 그렇게 높은 음은 아니죠. 너를 더 알고 싶어. 근데 지금 이 친구들 너를 안쪽으로 소리를 넣어서 안쪽으로 소리를 넣으면 여기인데 여기 위에 이제 코로 넘어가는 공간 위쪽이 열려 있잖아요. 너를 더 알고 싶어. 그냥 올리면 되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요 뒤에 코 그 인두강이라고 하거든요. 입과 코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금 소리를 넣어서 너를 더 알고 싶어 이렇게 지금 내고 있네요. その音程をつかめるかみたいな 네, 유희, 미라클, 유키가 세븐틴의 Other You를 했는데요. 세븐틴의 노래가 라이브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노래랑 춤을 같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예요. 약간 뭐 무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이번 무대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는 유희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유희는 지금 춤도 문제없이 하면서 보컬에서도 본인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방향을 찾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무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고요. 유우키는 아직 흉내내는 느낌은 들어요. 유우키가 춤의 실력도 좋아졌고 보컬도 거의 유우이랑 뭐 비슷한 정도로 따라는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의 색깔이 무엇인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노멀하게 평범하게 보이는 상태. 그리고 미라쿠가 일단 이런 노래 스타일에 안 어울리는 느낌이 조금 있죠.
가장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셋 중에서는. 그러나 역시 미라크가 보컬을 들으면 굉장히 다양한 톤을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 그런 가능성은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세 팀이 팀으로서 굉장히 좋은 무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닮으면 칭찬이지 뭐. 皆さんがそういうレベルでした。 아, 이 노래란다고? B의 It's Raining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친구들이 외국어로 노래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속도가 빠른 노래를 하는 건 불리할 텐데요. 그리고 B님의 노래는 생각보다 부르기가 어려워요. B님은 노래의 모든 마디에 스킬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의아해 하시겠지만 여자 보컬로 치면 아이유가 그렇거든요. B님이 뭐 아이유랑 보컬 실력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곡의 디렉팅의 스타일만, 창법이 비슷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곡에 디렉팅 들어가는, 보컬 디렉팅 들어가는 스타일만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노래에 계속 멋을 낸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의 기술 차이는 뭐 많이 있지만 B님도 노래 마디마디마다 계속 기술을 넣으면서 그 보컬에서 리듬을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이걸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따라하기 엄청 힘들 거예요. Come on, yo. 아, 이 팀이 이겼네. 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네.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해. 참.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빈님이 어쨌든 대단한 솔로 가수였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빈님이 그런 인기 있는 댄스 가수였다 라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빈님이 실력이 좋았던 가수라는 인식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빈님이 가진 보컬과 저런 댄스의 느낌은 따라하기도 힘들고 빈님보다 더 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곡을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한다면 저는 뭐 대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 명의 멤버가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서 요번에 이 니지 프로젝트 하면서도 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원하는 만큼의 괜찮은 지원자들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JYP가 이 니즈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좋은 연습생들이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방송 처음부터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진짜 뭐 두세 명을 빼고는. 지금 여기에서도 에이지군은 처음부터 춤도 잘 췄고 노래도 괜찮았는데 뭐 하루군이나 유도 춤을 출 줄 알았지만 안 좋은 버릇도 많았고 보컬에서는 아예 기초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달 트레이닝을 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런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이 참 대단한 거다. 특히 이런 큰 회사들 하이브나 뭐 YG나 JYP, SM 정도 되는 회사의 트레이닝 시스템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를 느껴요. 노하우도 있고 확실히. 예를 들어 뭐 BMSG 같은 회사들 오디션도 제가 리뷰를 하니까 일본에 지금 일본에서는 아무리 투자를 하고 뭐 한국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나름 하지만 이렇게 많은 트레이너랑 연습실과 지원 시스템이 크게 갖춰져 있는 회사는 아직도 없죠, 일본에.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합숙을 한다고 해도 일본 회사들의 오디션과 한국 회사 이런 큰 회사의 오디션의 성장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본도 뭐 맨날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J-팝이 K-팝에 지는 이유 뭐 그런 얘기들 막 멋있는 척 하고 있지만 일본의 제작자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말을 안 해요.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 제작 환경을 보면 일본 제작자 환경과 한국 제작자 환경에서 다른 건 하나예요. 트레이닝 시스템밖에 없어요. 연습생 시스템. 왜냐면은 곡도 이제는 전 세계에서 받죠. K-팝. J-팝도 그냥 돈 주고 똑같이 전 세계에서 받아요. BTS한테 곡 준 사람 자니즈나 일본 아이돌이 곡 받잖아요. 똑같이. 댄스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안무가도 BTS 안무 짜준 사람이 자니즈 안무도 짜주잖아요. 자니즈뿐만 아니라 BMSG도 그렇고. 제작 환경은 이제 다 비슷해졌어요. 근데 일본 제작자들이 투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하나의 부분만 차이 나는 거예요. 연습생과 트레이닝 시스템 환경. 이거는 갖추는데 돈도 많이 들고 사실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는 투자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사실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일본에서 XG 실력 최고다 하지만 그럼 XG랑 지금 BMSG에서 나오는 팀들, 자니지에서 나오는 팀들 다른 점 뭐가 있어요? XG는 5년 동안 K-팝 트레이닝 연습을 했다는 거 그거 외에 없잖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XG가 더 잘하죠. 근데 XG가 한국에서 안 먹히는 이유? 한국에서 XG보다 더 연습 많이 한 팀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무슨 뭐 유튜브 활용이 문제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물론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핵심은 아니다는 거. 어쨌든 이번에 그 에이지와 유도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는 저는 보면서 막 갓세븐의 멤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춤에서도 가장 지금 가벼운 느낌을 내고 있고요. 보컬에서도 이 노래에 가장 어울리는 느낌을 냈다. 제가 앞서 말한 빈님의 그런 창법의 기술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외국인이 이 정도로 흉내 낼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했고요. 그리고 에이지 군도 본인이 가진 그런 단단한 느낌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 곡의 그런 리듬 표현을 따라는 갔어요. 에이지는 보컬에서도 단단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엄청 딱딱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랑 대비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이 같은 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무대에서 하루의 댄스가 가장 좋았죠. 특히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 하루가 가운데서 분위기를 잡은 게 아주 주요했어요. 이전의 하루의 무대보다 굉장히 가볍게 춤을 추면서 이 곡에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참가자 중에서 처음 오디션 때랑 지금 성장을 비교하면 보컬에서 하루가 아마 가장 많이 성장한 멤버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루는 처음 오디션 때는 진짜 노래를 아예 못하고 얘는 노래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노래를 외국어로 이 정도로 한다는 거는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아니라 그냥 결과물만 놓고 판단한다면 아직 하루는 보컬에서 그냥 성대의 힘으로 부딪혀서 소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두 명의 멤버랑은 보컬의 실력 차이는 큰 편이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이 부분을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발표를 하나 보네요. 그럼 이건 무조건 이 팀이 이겼죠. B팀이.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세 명은 이번에 데뷔 멤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세 명은. 그리고 진 팀에서 유희도 데뷔가 가까운 멤버에 있다. 근데 유희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 네 명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끝났네요.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